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7일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성위 32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갭 투자에 나섰다가 세입자 2명에게 413억 1,1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HUG가 최근까지 전세보증금 382억 1,000만 원을 세입자 186명에게 대신 갚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동안 중앙 주도적으로 추진된 지역개발 사업을 지자체가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국토부는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전문가 추천과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도울 계획입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 옥션이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9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막 1,241건으로 이 가운데 3,694건이 낙찰되며 36.1%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시설 유형별로 주거시설의 응찰자는 8,594명으로 8월에 1.7배로 증가했고 낙찰가율도 80%대를 유지했으며 업무 상업시설의 응찰자 수는 전달보다 23.8%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단 한 명이 저지른 전세보증금 사고로 인해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명이라는 세입자를 둔 집주인 한 명이요. 무려 413억 원이라는 전세보증금을 갚지 못한 건데요. 이 중 일부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HUG가 대위 변제에 나섰지만은요. 정작 손해를 끼친 집주인에게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면서 세금 낭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해 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UNS하우 중에 유재성 대표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도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세지만 앞으로 어디로 튈지를 참 궁금해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대표님과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뭐 추석 연휴가 이제 뭐 지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을 좀 보자라면 추석 전과 후가 약간 유사한 정도의 좀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뭐 우왕좌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라고 해서 뭐 그 새로운 정말 그렇죠. 그 최고가를 쓰는 이런 곳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단지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또 이런 지역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올라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그러면서도 지금 뭐 시장의 어떤 그 흐름 뭐 주간 변동률로 보자라면 한 0.01% 정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진폭은 큰데 실질적으로 평균은 좀 평이하게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정말 시장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우왕좌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지금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한 10,000건에서 12,000건 정도가 한 달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9월 거래량은 10월 말까지 다 또 이제 집계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약 한 1,700건, 그러니까 1,000건대 정도니까 야, 정말 80에서 90% 정도 거래량이 완전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몇 건 안 되는 거래 안에서 뭔가 그 매도라든지 매수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어디로 튈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간적으로 본다라면 제가 연말까지다 이렇게 일단 한정은 해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연말이라는 것도 빠르면 그렇다는 얘기죠. 빠르면. 네. 좀 더 늦어지면 조금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들은 이 정부가 거의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어떤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뭐 당장 봐서는 그래도 연말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그렇죠. 계속 지금 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정말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 뭐 매도인들은 지금 올라간 이 그렇죠. 금액 호가에서 더 올려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거고 매수인들은 이제 뭐 좀 규제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어떤 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뭐 상황으로 해서 전반적인 실물 경기가 좀 나빠지는 이런저런 이제 상황들에서 좀 더 가격이 많이 낮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좀 급매를 기다리고 하는 이 상황에 서로가 지금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벌어진 간격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힘겨루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석 연휴 이것을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큰 분수령으로 좀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 전이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비수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여름 시장이 되겠고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좀 보통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좀 뭐 가을 시장 그러니까 뭐 분양 물량도 좀 쏟아지고 좀 이사철도 겹쳐지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추석 전과 추석 후의 어떤 그 상황을 추석 연휴를 분수령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 전에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더라도 추석이 끝나고 나면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뭐 부동산도 좀 활기차게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지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추석 전과 지금 뭐 후가 거의 같은 정도 수준의 지금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 이제 수요자하고 그렇죠. 공급자가 기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뭐 상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보자라면 또 하나가 급등 후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한 상황에서 그대로 또 그 상황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자, 그런데 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거의 0.01% 상황이라는 거죠. 자, 0.01%라는 거는 지금 현재도 물론 한 4주째, 5주째 계속 올라간 상황에서 이 상태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을 올라가 보면은요. 산 올라가는 정상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위쯤에 가면 이런 고원지대가 나타나죠. 이렇게 평평한 고원지대가 나타나는데 이 고원지대에서 그대로 평평하게 가는 걸 우리가 고원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0.0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보합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플러스 0.01% 수준에서 계속 조금씩 그냥 올라가지만 그 상황이 거의 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탄하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떨어지는 마이너스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0.01%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지만 결국은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좀 평평하게 보이는 이런 고원 현상에 지금 0.01%의 강보합 또는 약보합 쪽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런 시장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내년은 또 내년에 지금 뭐 몇 가지 변수들이 있죠. 지금 뭐 미 대선 같은 변수도 우리나라 또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극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제 뭐 또 상황들이 있겠고 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금리의 추가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한은 지금 이 상황은 연말까지는 지속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가장 심각한 게 이 부분이죠. 지금 9월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한 1,705건. 야, 정말
지금 뭐 그 현재 지금 뭐 집계가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2,000건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3,000에서 한 4,000건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랬었는데 지금 1,000건대 정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거래 절벽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래 절벽 상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조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 매도자든지 매수자든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이 시장 상황이 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6월 달에 거의 한 1,5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15,000건이죠. 자, 그리고 7월 달에도 거의 한 10,000건 이상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 출회를 이미 6월 달, 7월 달에 많이 상당 부분 했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급매로 쏟아질 매물들은 또 거의 없지 않겠나. 요렇게 좀 상황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뭐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좀 인허가나 아니면 착공이나 분양 물량이라도 좀 늘어나면 좀 그 신규 시장이라도 좀 기존 시장이 좀 멈칫멈칫할 때 신규 시장도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 뭐 약간 좀 밸런스가 맞겠는데 이것도 지금 녹록치가 않은 게요. 지금 그 서울의 그 1월부터 8월까지 올해 지금 그 누적으로 봤을 때 인허가량이 약 한 33,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평균 5년 동안 서울의 1월에서 8월까지 누적을 보자라면 약 한 5만 건 정도는 5만 가구 정도는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 5만 가구는 돼야 되는데 3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그렇죠. 34%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착공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8월에 착공이 약 한 2,40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약 한 4,800건하고 비교를 한다라면 거의 또 이제 반토막 수준이라는 거죠. 자, 뭐 인허가하고 착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조금 뭐 그 체감하기 좀 어려운 거라면 지금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분양 물량이죠.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9월에도 사실상 서울의 분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한 2단지 정도가 분양을 했지만 목동 쪽에도 한 뭐 100가구 정도였고 광진 쪽에도 약 한 몇십 가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9월에 분양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10월에도 분양 물량이 거의 뭐 제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뭐 그 역촌지구 쪽에 지금 뭐 일부 계획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은평 욕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더 늦어질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0월에 정말 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뭐 그 보통 우리가 계속 뭐 공급 절벽이 온다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재확인된 거 아니냐. 지금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거의 한 5천 가구 정도를 일반 분양을 해야 되고 뭐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는 또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그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9월 말로 HUG 지금 그 분양 보증하는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둔촌지공이든 레미안 원밸리든 이런 쪽에서도 조금 더 그럼 시간을 갖고 그럼 찬찬히 그냥 가자.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갈 거면 지금 다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11월, 12월 가더라도 그렇게 해소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쪽 더 그렇습니다. 매매보다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전세 지금 폼기 현상이 되겠죠. 지금 9월 전세 아파트 그 거래량이 약 한 4,500건 정도 되는데요. 자, 보통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도 한 10,000건은 넘어가야 돼요. 자, 근데 지금 5,000건 이래로 떨어진 게 10년 지금 통계 이래로 가장 최저치입니다. 지금 뭐 전세조차도 지금 가뭄 현상을 보이고 있고, 자, 내년 입주 물량이 약 한 2만 3천 가구 정도가 되고, 올해가 약 한 4만 뭐 한 2천 가구 됐으니까 거의 한 절반 쪽으로 좀 거의 떨어지는 거죠. 한 45% 수준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내후년은 또 한 13,000밖에 안 돼요. 계속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난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자, 서울 전세난 심각해진다라면 계속 또 심각해지고 있고 이것이 수도권 전체로 어떤 확산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 가뭄에 결국은 전세값은 천정부지라는 게 뭐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거죠. 그냥 뭐 얼마 그러면 뭐 하루아침에도 1, 2억, 2, 3억이 올라가는 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그런 거죠. 자, 근데 이것이 70에서 80%까지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결국은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뭐 전세가가 7, 80%라면 내 돈 20%, 30%면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겠다. 자, 상승폭이 줄어들 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겠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수치로 나와 있는 게 KB 9월 아파트 평균 봤을 때 지금 매매가가 10억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8월에 부동산 114 통계에서 10억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그 KB 이제 지수도 지금 거의 뭐 10억을 돌파를 한 걸로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결국 좌충우돌 부동산 시장, 네, 어디로 갈까요? 자, 일단 전세 쪽은 2025년에 3기 신도시 입주하는 그 시점이 될 때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강서나 노원 쪽, 그러니까 지금 강서나 뭐 영등포나 구로 같은 서남권 쪽에 지금 좀 개발 이슈가 크면서 뭐 이런 좀 저평가된 이런 지역들, 아니면 지금 강북 쪽에선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같은 노도관 같은 이런 중저가 지역들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자, 투자 쪽은 아무래도 강남 3구, 강남 4구 쪽, 그다음에 강북 쪽에서는 여전히 마용성, 결국 똘똘한 한 채 쪽으로 투자는 계속 쏠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올 연말엔까지는 그렇게 금매가 많이 쏟아질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그래도 6월 1일 이전에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이런 절세 매물들을 조금 노려보시는 이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규제들과 함께 또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공급은 너무나 부족하고요. 전세 구하기도 어려워진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로도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주셨는데요.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무료로 세워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또 무료로 세미나 여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엔 대표님께서 상승 흐름 탈만한 지역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개요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유재성 대표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인데요. 9호선 한성 백지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9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오늘 9호선 연장의 수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송파구 방이동을 주목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만나볼까요? 자,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우왕좌왕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강남 3구 같은 뭐 전통적인 투자처면서도 좀 확실한 이런 이제 투자처들을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뭐 강남 쪽에 사실 인강남 한다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죠. 뭐 20평형대가 지금 그렇죠. 20억을 넘어가고 있고 30평대가 지금 30억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미 평당 1억을 넘어선 서울의 지금 아파트가 57개 단지나 되는데 이 57개 단지의 대부분이 또 강남 3구에 쏠려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강남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자, 그 안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강남 3구 안에 있는 대체주택이라고 하죠.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아파트 쪽을 선택하기에는 지금 전세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투룸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방 하나 있고 작은 방 하나 있고 또 거실, 주방, 욕실 있는, 요즘 뭐 구조는 거의 아파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강남권 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 그러면서도 또 이쪽은 토지 가치가 높습니다. 그렇죠. 강남에는 정말 뭐 땅 한 평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은 보통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뭐 대지 지분이 한 5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또 강남에 내가 땅을 뭐 한 거의 5평 정도 사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뭐 월세를 받더라도 강남 쪽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강남에서 뭐 이런 대체 주택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바로 지하철이죠.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철역이 없거나
지하철역에서 지나치게 멀다라고 하면 좀 이용하기 어렵겠죠. 자, 그 안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황금 라인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부동산에 늘 황금 라인 맞습니다. 바로 9호선이죠. 그러니까 강남권, 강남 3구 안에 있으면서 부동산의 황금 라인 그러면서 9호선이고 그렇죠. 9호선 뭐 최근에 생겨서 아마 이름이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성 백제역이다라고 하면 올림픽공원 바로 앞인데 그냥 잠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 쪽에 가장 가까운 9호선 그래서 한성 백제역 여기에서 야 제가 뭐 아무리 멀어도 지하철역에서는 10분 안쪽으로 투자를 해라. 5분 안쪽이면 더 좋다. 자 그런데 2분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뭐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내 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늘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 지역 뭐 들썩들썩 하고 있죠. 강남의 지도를 바꾸는 지금도 강남이 어마어마한데 이 강남의 새로운 지도를 바꿀 만큼의 큰 지금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 5월 달에 이미 첫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쪽 같으면 뭐 그 연도를 좀 말씀드리면 2023년, 2025년, 2027년까지 엄청난 변화, 앞으로 한 7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는데 그 변화의 중심이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우리가 강남 안에서 한강 3대 조망권역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곳들이 집값이 가장 높은 곳들이죠. 자, 지금 서초 쪽에는 우리가 반포 있죠.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33평 아파트가 35억 7천. 야, 평당 1억 3,400. 야, 엄청나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강남 쪽에 압구정 뭐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송파 쪽에 잠실. 그래서 반포, 압구정, 잠실. 이쪽을 보고 우리가 한강 3대 조망권역이라고 하죠. 강남권 안에서. 바로 그것이 잠실이 되겠고 이 잠실 쪽은 더더구나 2030 서울 플랜 안에서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같은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또 7대 광역 중심의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한강 3대 조망권역이면서 또 광역 중심인 잠실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요.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지금 여기 뭐 롯데월드 타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123층 555m의 롯데 뭐 본사 계열사 또 뭐 롯데 백화점, 롯데 쇼핑몰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석촌 호수가 있는 바로 이쪽 지역이 되겠는데 한성 백제역 그렇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림픽공원 뭐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역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해서 지금 뭐 이쪽에 호텔이나 컨벤션이나 지금의 코엑스보다 더 큰 규모의 그런 스포츠와 이런 마이스 산업을 결합한 잠실 스포츠 마이스 산업단지가 이제 곧 들어오게 되고요.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 글로벌 빌센터라고 해서 삼성역과 봉은사역 바로 그 옆이죠. 그 사이에 지금 또 그 현대 글로벌 빌센터 569m의 105층 규모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면서 121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거나 그러면서 GTX A노선과 C노선 같은 광역 급행 철도까지 들어오면서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도시가 생기는 바로 이것들이 바로 내 집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수혜를 다 보면서 한강, 잠실 한강공원까지 한강까지 가까이에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봐도 해주실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강남 3구의 가치에다가 잠실권이라는 메리트까지 있는데 이곳의 주택의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강남 3구 개발 호재 일자리 역세권 네 박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잠실 한강공원 공원 다 갖추고 있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또 즉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신축 투룸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고 투자에 확신이 드시더라도 가격이 맞아야지 움직이실 텐데 이 투룸 주택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아무리 좋아도 뭐 20억, 30억이면 투자할 수 없겠죠. 자, 3억 9천에서 4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 3억 4천에서 3억 5천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4천에서 5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강남 한복판에, 잠실 한복판에, 그것도 내 땅을 거의 대지 지분을 5평 이상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4천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한 송파구 방이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오프라인에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의 실전 전략을 무료로 세워드리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란 무료 세미나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9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6.2로 전월 대비 8.1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재악화와 주택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소액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에 걸맞는 지역, 정말 소액으로 서울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수액 투자 어디 가능할지 궁금하실 텐데 그런 지역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미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7,900만 원에서 3억 8,7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마포구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 마포구 안에서 성산동의 가치가 궁금한데 입지 조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른 지역도 아니고 뭐 마용성 불리고 있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투자 지역인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마포 지역에 소액 투자가 가능할까 하고 굉장히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 투자 지역 이제 마용성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그리고 지속적인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2030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시더라도 이제 마포 지역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부권 내에서도 마포가 가장 인구가 활발하게 유입이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포하면은 이제 상권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뭐 홍대 3건이 뭐 합정이라든지 상수, 망원동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면서 이제 오래된 주택들을 좀 개조를 해서 예쁜 뭐 카페라든지 맛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탄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또 관광 명소로도 또 잘 알려진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강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6호선입니다. 이제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한 도보 한 30초 정도 걸리는 말 그대로 초초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황금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역 근처에 있는 집들은 이제 나중에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발의 가치들이 굉장히 크고 땅값 자체가 초초 역세권은 굉장히 비싸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의 이런 도심권 내에서 초역세권의 땅들은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아닌 이제 마포 지역이 정말 소액으로 뭐 내가 좀 예금을 해놓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두신다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마포 지역의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포구청역 이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인근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입지적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두 정거장만 위로 올라간다면은 이제 많은 방송국과 업무 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이제 상암 DMC도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아래쪽에는 뭐 망원 상권, 합정 상권, 또 위쪽도 홍대 상권들이 또 잘 어울려진 지역이 바로 이제 성산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상암 DMC 많은 방송국의 업무 종사자들이 계시는데, 이제 DMC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이런 1, 2인 가구라든지 이런 맞벌이 부부들 굉장히 소형 주택의 이런 신축의 수요 자체는 굉장히 많지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편의시설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마포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뭐 망원시장, 뭐 홈플러스 메스나폴리스가 있는 또 합정 상권 또 아주 편리하게 또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워낙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마포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수요 자체도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마포 하면은 뭐 연세대라든지 홍대, 이대, 서강대 많은 또 대학교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까지도 충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좀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이 바로 마포구인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건 공식적으로도 가치를 좀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자, 마포구에 참 뭐 신촌이나 홍대처럼 유명한 거리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리들이 확장된다거나 좀 좋게 개발되는 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저도 뭐 만남의 장소로 굉장히 마포, 뭐 홍대 상권, 굉장히 뭐 합정 상권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뭐 경의선 숲길 굉장히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는 정말 주변에 많은 맛집들이나 카페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많이 방문을 하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주변의 상권이 강화가 되면은요, 주변의 임대가 상승 그리고 이제 매매가 상승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이 생기기 전과 후에 그 주변의 집값 차이 정말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렇듯 상권의 강화는 주변의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
좋은데요. 특히나 이제 녹지 공간이 또 한강과 인접해 있고 주변에 많은 공원들이 쏙쏙 있기 때문에 녹지 환경이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당일 화력발전 지하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포구 당일 화력발전소는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발전소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포의 유해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화력발전소가 이제는 지하로 내려간다라는 점. 그래서 지상 공간에는 뭐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미술장 등을 운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젊은 층들의 인구 유입을 끌어당길 만한 마포의 호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에 또 4차 산업의 일자리가 들어온다라는 사실들도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이제 경제를 이끌어 나갈 4차 산업이 이제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강남에는 개포동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강북에는 이제 마포에 들어옵니다. 한 200여 개의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질의 또 직장인들의 수요 자체를 더 끌어당길 만한 마포의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적인 이제 교통 호재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곳이 이제 마포구 내에서도 이제 성산동이 되겠는데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월드컵 대교를 둘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정말 공사 기간이 길었습니다. 드디어 뭐 올해 말이나 빠르면 올해 말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겠습니다. 성산대교의 남북단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마포와 영등포를 잇는 이제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김으로써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또 좋아지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월드컵 대교로 인해서 이제 여의도라든지 이제 영등포 이제 서남권으로서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교통 호재.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요, 이제 부천 원종에서부터 홍대 입구역까지 부천 원종 홍대선이 신설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11곳의 정거장을 만들겠는데요. 이 성산동에 이제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 근처에 또 하나의 또 역이 하나 신설이 된다라는 부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더욱더 원활해지는 효과, 교통호재 프리미엄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갖추는 프리미엄으로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네, 이미 탄탄한 지역에 상권에 더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오는 소식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미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포구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시세가 있는데 여기서 소액 투자라고 한다면 투룸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 뭐 이대 쪽이라든지 이쪽 라인은 이제 이미 4억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쪽 성산동 같은 경우는 아직 4억이 채 되지 않은 가격으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투룸의 가격이 한 3억 7,900만 원부터 3억 8,7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내 투자 금액이 될 텐데요. 전세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소형 주택에서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안고 좀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마포에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투룸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나는 좀 월세를 받고 싶다, 희망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한 월 9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안에서 이미 훌쩍 넘은 분양금액 4억 원이라는 기준선 아래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실투자 금액 1,000만 원대부터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여기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지역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의 투자 포인트면은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30초입니다. 도보 30초 걸리는 초초 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 이렇게 초역세권의 소형 주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초역세권의 신축 소형 주택은 정말 진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 다른 지역도 아닌 마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뭐 상권이 발달을 하고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마포 지역은 부동산 투자자들이라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할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역 코앞에서 만나봤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여러분들 강북의 투자 지역으로는 노도강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중에서 오늘은 도봉구로 가보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의 입지 조건은 어떨까요? 네, 우선 뭐 도봉구 하면은 뭐 높은 녹지율 그리고 뭐 편리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이제 교통, 학군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 바로 이제 도봉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웬만한 도심 지역 내에서 이제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많은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집값이 굉장히 크게 오름으로 인해서 최근 3개월간 이 노도강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타날 정도로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1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이 무려 92%나 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주택의 공급의 필요성이 정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복고 도봉구는 7광역 중심지로 격상을 하면서 일자리와 그리고 이제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창동 역세권 개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도봉구 하면 이제 바로 창동이 떠올릴 정도로 어느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각종 호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창동역에 몰려 있다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이제 창동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더블 역세권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GTX C노선까지 들어서면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제 변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GTX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에 좀 소액 투자로 좀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좀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굉장히 크게 수익률을 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입지적으로는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끼고 있고 또 동부간선도로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창동역에서 딱 한 정거장만 지나가게 되면 또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또 노원역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창동역과 이 노원역 사이의 부지를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창동역 인근에 좀 정말 대단지로도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주공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이 크게 올라서 이제 지금 갭 투자 비용 자체가 굉장히 또 크게 오른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좀 5, 6년 후면요. 이제 창동역 인근이 굉장히 크게 변화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도봉구 창동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참 살기 편한 동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쉬운 거 딱 한 가지 꼽자면 일자리였는데 일자리 생기는 소식만 있으면 도봉구라는 지역의 그 완성도가 좀 높아질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했듯이 정말 살기에는 굉장히 편했지만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울 2030 플랜에 따라서 창동은 7광역 중심지로서 개발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으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수도권 동북부의 일자리와 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제 창동 인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신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그 첫 번째 프로젝트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아레나 사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24년인 정도에 개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국내 최초의 K-팝 전문 공연장이 바로 이제 창동역 인근에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뭐 K-팝이 굉장히 많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오면서 이제 K-팝 전문 공연장 굉장히 많은 좌석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공연장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바로 이제 창동역 인근에 형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2만여 석의 그런 공연장과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도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주변의 상권까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매년 25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가 또 무려 한 8천여 개가 생겨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는 또 일자리 문화산업단지가 또 신설이 되겠습니다. 16층의 문화창업시설과 그리고 49층의 오피스텔 2개 동 그리고 15개의 대학 창업 스타트업들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 젊은 층들의 수요층도 끌어당길 수 있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판매 시설이라든지 상업 시설, 이제 추후에는 이제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 또 서울 아레나 등 주변 시설과 직접 연계해서 굉장히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봉운전 면허 시험장이 무려 7만 5천여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떻게 보면 남은 대단지의 개발 예정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대는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로 또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창동 차량기지에는 뭐 의료라든지 뭐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동의 약점으로 꼽혀왔던 교통 환경도 크게 개선이 되겠는데요. 이제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겠지만 이제 4호선이 또 급행화를 통해서 이런 굉장히 또 교통의 편리함도 이루어지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옴으로써 삼성역까지의 접근성,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뭐 중랑천으로 좀 단절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창동역과 노원역을 연결하는 건설 사업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동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정말 창동 인근 주변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구와 일자리라는 핵심 호재가 앞으로 충족될 기대감이 큰 바로 도봉구 창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올해 들어서 또 대출 규제도 있고 하니까 도봉구, 강북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방 3개짜리고 창동역 역세권이라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부동산 방송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의 집값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원룸 뭐 1.5룸이 이미 4억 원을 넘어섰고요. 원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웬만한 지역은 다 3억 원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투룸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도봉구가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가격이 3룸이 맞나라고 하실 정도로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룸 1.5룸, 투룸이 아니고요. 이제 3룸 가격이 되겠습니다. 3룸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에 좀 넉넉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2억 8천에서부터 2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 지역 전세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룸을 아마 가장 좀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최소 1,000만 원이면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월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보증금을 활용을 해보신다면은 이제 월 8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창동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을 1,000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투자하셨다가 뭐 5, 6년만 지나면 창동역 개발을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 투자가 맞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이제 우선은 이제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실 때는 그 지역의 좀 수요층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은지 아니면 좀 가족 단위가 많은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도봉구 쪽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보다는 이제 자녀를 기르고 있는 3, 4인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좀 3룸에 좀 화장실 2개짜리 좀 넉넉한 공간감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려 4개 동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지하 주차장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 없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단지형이 좋은 점이 이제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추후 이제 황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나오셔서 이제 임장 활동을 통해서 주변의 시세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세가 상승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분위기도 좀 살펴보시면서 임장 활동 꼭 해보는 그런 필요성이 강조가 되겠습니다. 네, 주차도 편리하고요.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고요. 무료로 전화 상담 통해서도 부동산 고민 해결해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바쁘시거나 외출 곤란하셔도요.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박미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